갑자기 달라진 배경입니다. 점심에 회사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어요.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이면 오웬이 오는 날입니다. 혼자 지내는 생활도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나름 괜찮았는데 장난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음식 포장해서 살려고 합니다. 포장해서 갑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오늘은 또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위한 시간. 미쳤어. 이거는 물고기하고 가지하고 이렇게 볶은 거고, 지앙바오지딩이라는 거고, 이제 간장이 이렇게 묻혀진 닭고기고, 맥주를 가져와봤습니다. 이 맥주는 제가 홍콩에 갔을 때 먹었던 맥주인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프너가 없어서 한번 숟가락으로 한번 따보려고 합니다. 팔이 후들후들 떨리네. 완전 맛있다. 닭고기가 되게 바삭바삭하고 촉촉하네요. 제가 중국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썰을 풀어보면 어떨까. 양다리와 스토킹 한 사람이 같이 이어서 만들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재작년 12월부터 사건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11월 달에 한 남자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제가 대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거든요. 그렇게 막 친하진 않았었고, 술집에서 저를 발견하고 저한테 번호를 물어보고 위챗을 물어본 친구거든요. 그때는 제가 한창 바쁠 때여서 위챗만 주고 그냥 통만 하고, 그리고 또 바쁘니까 연락을 안 했었어요. 그러고 간간히 뭐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인턴하고 또 입사하고 엄청 바쁠 때여서 답장을 그렇게 잘 안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재작년 11월 달에 이제 입사를 하고 또 적응도 잘 하고 마음이 좀 편해질 때 그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연락을 하는데 이번에 또 11월 달에 연락을 한 거예요. 재작년에. 그래서 그때는 저 상태도 되게 괜찮은 상태였고 또 프리한 상태였고 나도 이제 조금 연애를 해봐야겠다. 너무 일에만 미쳐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중국 축구를 보고 싶었었어요. 근데 제 주변의 여자애들이 축구를 보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애들은 중국 축구 재미없다 라고 해가지고 그 친구들은 못 가고, 근데 저는 가고 싶다. 근데 혼자서는 못 가겠다. 어떡해 이러고 그냥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그러고 있던 상태에서 걔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얘가 누구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얼굴도 기억이 잘 안 나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데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얘를 만나기는 좀 껄끄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 만났으니까 그래도 조금 안면도 있고 나쁜 사람은 아니겠거니 하고 친구로 잘 지내보자 이런 생각으로 제가 그 친구한테 오케이 만나자, 우리 축구 보러 가자, 첫 데이트 때 제가 가고 싶었으니까 축구장을 가게 됩니다. 11월 말에 축구장을 보러 가는데 축구가 생각보다 재미는 없었어요. 중국과 중국 사이에서 막 욕하고 그런 부분이 전 너무 웃겼었고, 새로운 경험을 했다, 너무 좋은 문화다, 문화 체험을 했다. 걔가 저희 집까지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라, 먼저 가, 괜찮아, 나는 괜찮아, 너 가. 근데 계속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겠다, 데려다 줘라. 얘기도 하고 뭐 되게 나한테 관심이 많았나 보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걔가 갑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첫 만남에. 그때 엄청 당황해가지고 제가 또 싫다고 하면 또 무서운 거예요. 싫다고 하면 또 좀 미친 사람처럼 꼬지 않지 않을까. 저는 또 중국에서 외국인이다 보니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엄청 많았었어요. 왜냐면 중국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려고 하고 최대한 나쁜 분들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런 상황에 오고 싶지 않아서 항상 조심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일단 가라,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으니까 일단 가고 우리
좀만 생각해보자. 너무 빠른 것 같다. 첫 만남에? 너 나 알아? 난 너 잘 모르는데? 막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친구는 집에 갑니다. 그 친구가 계속 뭐 저한테 연락하고 위챗 남기고 언제 볼까? 나 너 너무 좋다 막 이러는 거예요. 걔가 고백을 했으니까 이론상으로는 사귀었다 이거였어요. 12월 말 정도에 사귀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진짜 큰 게 저희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막 치고 싸우고 이런 건 아니고 걔가 좀 이상했어요. 좀 제가 만나자고 할 때는 잘 안 만나려고 하고 항상 시간을 정해서 만나고 근데 걔가 되는 시간 한 달 정도 됐을 때 제가 한번 회사 끝나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즉흥으로 금요일 날. 그래서 걔는 회사에 다니는데 제가 그 회사로 찾아갑니다. 회사로 찾아간 게 아니고 회사가 여기 있으면 그 근처 지하철이 있는데 지하철에서 만나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지하철 나는 왔다 이렇게 했는데 걔가 왜 왔냐 막 이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쑥스러운가? 이 생각을 했죠. 만나고 얘기하고 밥도 먹고 빨리 이제 자기 일해야 되니까 빨리 가라 이러시고 하는데 일이 바쁜가 보다. 근데 조금 기분이 나쁘네? 이런 느낌? 살짝 서운하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락은 항상 문제가 있었고 제가 전화할 때면 전화를 안 받고 자기가 전화할 때는 내가 꼭 받아야 돼요. 굳이 정해놓은 시간에 우리가 연락을 한다? 그리고 걔는 또 프리한 상황인데 왜 전화를 안 받지? 집에서 왜 전화를 안 받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걔가 온다고 했을 때 제가 나 오늘 안 만나고 싶다. 나 그냥 오늘 집에서 공부하고 싶다. 했더니 엄청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안 만나려고 하냐? 난 지금 바쁜데 너 만나려고 거기까지 가는데 넌 왜 안 만나려고 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너무 신뢰가 아예 안 쌓이고 의심이 엄청 많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엄청 음하게 화를 내고 다혈질처럼 막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닌 것 같다. 헤어지자고 했어요. 헤어지자고 2월 달에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위챗도 제가 차단하고 그냥 다 안 하고 그냥 얘는 아니다. 그냥 헤어지자. 한 2월 말 3월 초쯤에 저한테 시앙수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하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진짜 미안하다 뭐 그러면서 얘기 좀 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앙수는 한국의 인스타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한번 봐봤어요. 사진을 막 내렸죠. 스크롤을 내렸는데 어떤 여자랑 사진 찍은 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는 순간 맞네. 내 말이 맞았네. 내 촉이 맞았네. 제가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여자였던 거예요. 매 피드마다 사진을 하나씩 봅니다. 보는데 계속 한 여자가 댓글을 다는 거예요. 한 여자분만 계속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엔 이 여자가 여자친구다 싶은 거죠. 그 여자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 사태를 끝내고 싶었고 그 남자분의 여자친구세요? 이렇게 물어봤죠. 맞다는 거예요. 맞다. 이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엄청 고민했어요. 이분만의 사정이 분명 있을 것 같고 제가 그 사정을 모르지만 함부로 제가 말을 하는 게 맞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내비두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진짜 죄송하다고 하면서 저가 죄송할 필요 없는데 아무튼 예의 바르게 제가 위챗 대화방을 캡처하고 보내드렸어요. 답장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제가 일어나서 봤더니 새벽 내내 그 남자분께서 빌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분이랑 7년 동안 만났더라고요. 부모님과도 아는 사이고 그리고 같이 동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듣고 되게 오래 사귀었고 자기는 하나도 몰랐었대요. 뭐 저보고 어떻게 하고 싶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차단을 다 하고 마음 정리도 싹 다 한 상태잖아요. 마음 정리도 아니고 그냥 전 아니다. 이분이랑 함께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제 알겠다 하고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2탄은 스토킹 썰인데 잠시만요. 제가 한번 먹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된 게 이제 3월 말 정도 됐을 거예요. 한 모르는 번호가 저한테 또 위챗 추가를 합니다. 저는 보통 뭐 물건 사는 거랑 아니면 저희가 쓰는 물건을 당근처럼 팔기도 하니까 그분들이겠거니 하고 또 받았어요. 모르는 번호를. 친구 수라. 그 남자예요. 또 얽혔어요.
그 남자애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엄청나게 처음에는 욕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주소를 알고 있다부터 협박하고 또 막 한국 욕하고 엄청나게 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아직도 중국에 있고 외국인이니까 좀 calm down을 시키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저의 주소를 아니까. 저는 그 친구 주소를 모르거든요. calm down, calm down 막 이런 느낌. 막 엄청나게 저한테 또 찝적대는 거예요. 욕하기 전에 저한테 찝적댔었어요. 그래서 난 너가 한 짓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막 뭐라 했었죠. 니 장난치냐 했는데 이제 그때서야 저한테 막 욕을 했었거든요. 뭔가 너무 걔가 또 이런 성격이니까 다혈질 같은 성격이니까 얘를 calm-down 시키고 싶으니까 저도 그래 친구처럼이라도 되자 막 이렇게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걔가 계속 연락을 했을 때 그냥 무시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걔가 이제 제 주소를 아니까 한 번은 찾아온 거예요. 찾아서 문을 엄청나게 막 두드리고 가는 거예요. 거의 30분 동안 계속 두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건 아니다. 발자국 소리도 못 내고 이 아파트에 올라오려면 호수로 전화 거는 게 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거죠. 근데 그 후에는 안 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안 오고 꽃을 보내요. 내 꽃 안에 편지를 썼는데 난 근데 너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 막 이런 느낌의 꽃과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막 뭐 이상한 거 같은 거 보내고 막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을 알고 싶어서 보낼 때는 모르니까 그 물건만 보내니까 그 사람을 알고 싶어서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진짜로는 그 남자애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인지 아닌지 몰라서 제가 그 배달원한테 직접 연락을 했어요. 주문자 이름이 그 남자애였던 거예요. 집에 또 찾아오고 꽃도 보내고 또 이상한 것도 보내고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이거 계속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는 회사 집이었어요. 밖을 나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걔를 만날까봐 제가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서 경찰서로 갑니다. 중국 경찰서는 이런 연인 관계 그런 사건들을 잘 도와주질 않아요. 잘 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 너네 커플 문제잖아. 이거 사건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헤어졌다가 다시 사귀고 헤어졌다가 사귀고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경찰들은 그냥 지나가는 그냥 싸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쿵쿵쿵 문 두드린 거 녹음한 거 보여드리고 걔가 저한테 협박한 거 문자 메시지 보여드리고 그리고 꽃 배달 시켰는데 거기 안에 편지 보여드리고 그리고 막 이상한 물건 보냈는데 그거 캡처해서 보내드리고 그래서 저보고 그래서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는데 넌 뭘 원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국 경찰들은 무서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좀 도와주시라. 걔한테 전화해서 하지 말라고 말해달라. 그거면 된다. 뭐? 깜빵 그런 건 뭐 필요 없다. 제 인생에 방해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경찰분이 전화를 합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걔의 진짜 이름을. 저한테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나이랑 일단 학과는 다 맞아요. 근데 이름 중국은 한자가 있잖아요. 화이즈 즈가 아들 자의 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즈호이다 즈가 될 수도 있고 엄청 많거든요. 그 한자가. 그러니까 그 한자를 거짓말 친 거예요. 발음은 맞는데 그 한자를 거짓말 친 거죠. 제가 알고 보니까 그때 걔 이름을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고 완전 사기꾼이야. 그래서 그때 이후로 걔는 저의 집을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하지도 않고 위챗도 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회사로 찾아오진 않을까. 제가 사는 곳을 밝히고 다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들이 드니까 되게 불안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또 혼자 외국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위험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걔가 그걸 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걔가 그걸 알고 저한테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끙끙 앓다가 혼자 해결하고 싶으니까 막 경찰서까지 가가지고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싶진 않았어요. 그것도 너무 저한테는 너무 힘듦이었어요. 누구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힘듦을 당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되냐. 그것도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2달, 3달 정도 이제 힘듦을 겪고 있다가 그래서 중국 경찰서로 가서 저 지하 1층으로도 내려가 봤거든요. 그거 처음이었어요. 지하 1층에 내려갔는데 철창들이 엄청 있는 거예요. 그거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경험도 하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상 저의 스토킹과 양다리 썰이었습니다. 이게 무려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의 작년은 정말 끔찍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전 너무 행복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첫째도 조심, 둘째도 조심, 셋째도 조심입니다, 진짜. 이상한 사람들도 많은데 정말 괜찮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행복한 주 되시고 저는 가겠습니다. 안녕.